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여러분 어제였죠? 국토부에서 국민주거 안정화 실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270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 이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여유 자금으로 이제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거에 맞을지, 네, 네, 아니면은 뭐, 이제 1주택자인데, 뭐, 네. 여유 자금하고 1주택을 이제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네,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 자금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억 5천 정도 네, 보유하고 1억 있어요. 5천만 원으로 1주택자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좋은 데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보신 지역도 네. 있으신가요? 지역은 따로 뭐 연연하지 않아요. 뭐 네. 일하는 게 다 자택에서 일하고 보통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투자 가치 있을 만한 유망한 지역들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고민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여유 자금은 1억 5천만 원이시고 지금 현재 1주택자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본인 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예,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어디일까요?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천의 루원시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루원시티요? 네네. 예, 루원시티 거주하고 계시고 요즘 루원시티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예, 인천이 근데 지금 이제-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작년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인천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죠. 네네. 인천 자체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승하는 데는 그렇게 이렇게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루원시티 굉장히 좋은 지역에 살고는 계십니다만 네네. 저라면 한 번쯤 이동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을요? 예,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선정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향후에 뭐 양도세 중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네네. 순수하게 투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취득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생길 테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따져봐야 될 것은 투자를 할 때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갈아타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루원시티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루원시티에 네네. 지금 현재 만약에 2년 거주는 하셨나요? 비과세 요건은 만족을 하셨어요? 아직 만족을 못했어요. 아, 만족 못 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언제쯤 비과세 요건이 만족이 될까요? 23년 5월쯤이요. 23년요? 네네. 23년 5월쯤에. 네네. 자, 그러면 23년 5월까지도 썩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네.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배제시켜 주는 게. 아. 그러면 5월 이후가 되면 만약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계속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또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러면 아마 시장의 매물은 또 감소를 할 거예요. 아. 예, 시장의 매물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 항상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내년 5월이 지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매도를 고민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루원시티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내년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 수중에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될 수 있는 자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대출금 다 갚는 거 갚고 나서도요. 네네. 어차피 다른 주택을 살 때도 1주택자로 사시게 되면 대출은 나오기 때문에요. 아.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청자님이 그러면- 가지게 되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될지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한 대출을 제외하면은 한 5억 정도? 5억 정도요? 네. 자, 5억이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게 이제 5억에 1억 5천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포함을 시켜서 이제 아니요. 1억 5천을 포함해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1억 5천을 포함을 해서 5억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인천에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인천 루원시티에 계시는데 네. 인천이 향후에도 지금 2023년, 24년까지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 공급이 네네. 들어오면 가격이 이렇게 막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뭐 물론 이제 대출이 완전히 규제가 풀린다든지 이러면 한 차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현재 또 국제적인 정세로 아니면 우리 국내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보더라도 앞으로 금리는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확률은 극히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5월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천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이 먼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는 동안 인천은 안 오르다가 서울의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묶이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거주도 하지 못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인천 주변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네네. 밀려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인천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 가격을 많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갭이 많이 좁아들었단 말이죠. 자, 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더 또 다시 상승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디가 먼저 네. 상승을 하겠습니까? 서울이 먼저. 예, 당연히 먼저 서울이 상승을 하겠죠. 아, 서울이 네. 상승을 해야만이 다른 지역들도 다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이 상승하지 않는데 다른 지역들이 먼저 상승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네. 된다면 우리가 또다시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서울인데 당연히 서울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사는 것도 서울에 사셔야 될 것이고. 아, 예. 자, 그러면 저라면 내년 5월 이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내년 방법은 5월 뭐냐면 일단은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하면서 부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고 이제 가족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했을 때 해갈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이뤘으면 그게 외에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나씩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내년 5월 이후에 네. 루원시티에서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걸 좀 고민을 하시라. 아, 지금 당장
막 투자를 이게 1억 5천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게 현금을 그냥 놔두면 이게 돈이 없어지니까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어디든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조금만 네네. 가라앉히시고요. 일단은 갈아타기로 먼저 진행을 하세요.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로. 예. 지금 제가 서울에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려봤자 내년 5월 이르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그 상황이 돼서 그때가 되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1억 5천으로 어디든지 좀 투자할 수 있는 괜찮은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네네.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당장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요 진행 사항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 드렸는 게 이제 맞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를 믿으시고 다음번에 투자를 하실 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서울은 가장 화두가 뭐냐면 도심의 공급이 신축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했는 자료에도 보면 서울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도 도심의 지역에다가 공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정비 사업을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에 진행을 하겠다.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비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정비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섣불리 이제 접근하기에는 너무 다른 레벨의 세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재개발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재개발이 앞으로 서울에서는 화두가 되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서울의 재개발을 집중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1억 5천으로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제가 먼저 시청자님께는 말씀드리기를 조언을 드리기를 일단 갈아타기로 고민하라고 그랬습니다. 섣불리 막 투자는 하지 네. 마세요. 네. 예, 여기 강북구에 보시면 조금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강북구가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 지렁이 길도 많고 이게는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보시면 솔샘역하고 삼양 사거리역이 있는데요. 여기 네. 지역에 미아동입니다. 이 삼양동 미아동 이 지역에 미아동에 현재 공공 재개발로 신청했는 구역이 있어요. 예, 네.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는데요.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하면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든지 갖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네.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과연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이 앞으로 될 것이냐, 요거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우리가 1억이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기간은 얼마나 바라봐야 돼요? 네? 기간은 얼마나 바라봐야 돼요? 재개발은 네. 제가 누차 어느 분들이나 이제 상담을 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장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하여간에 만약에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최소한 1억 이상은 차익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기조가 이 전반적인 주택시장, 재개발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구역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한 차례 올라요. 재개발은 원래 계단식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다. 여기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볼 게 어디냐면 지금 만약에 자금이 많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구역들도 지정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한 자금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랑구에 면목동, 망우동 이쪽 일대가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니 지금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가정역이 있습니다. 면목역이 있고요. 7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7호선은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살기에는 괜찮은 곳이에요. 직주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가정역에 보면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또 면목역에 보면 면목역 바로 아래쪽에 역세권 재개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은 지금 현재 1억에서 1억 5천이면 투자는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네.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재개발들에 비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시켜 줍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줘요. 이 500%까지 준다는 거는 굉장히 높게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용적률이 완화되는 부분의 반은 공공임대로 가져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반이 125% 정도가 우리 사업성에 충당을 할 수 있는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네. 분담금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가시면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 한 주택을 더 사게 되면 8.4%의 취득세가 나와요. 네. 남들보다 10% 정도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축 빌라가 있으면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으셔야 해요. 분양 받으셔서 요거를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은 취득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은 향후에 선생님께서 내년에 5월 이후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곳을 갈아타시고 난 다음에 또 여유 자금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신축 빌라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요. 네. 저희 같은 쪽에다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품이나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손품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거고요. 발품은 직접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돌아다녀 보면서 노후된 지역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중랑구의 면목동이나 상봉동 이런 쪽에 망우동이나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시면 신축 빌라들이 군데군데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들으시고 또 인근 부동산에 들르셔가지고 여기가 진행 상황이 뭔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신축 빌라를 분양 받아서 네. 만약에 팔 때는 네. 그때는 또 그래도 2주택자가 되는 게 맞죠? 예, 그거는 중과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또 한시적으로 또 배제를 한다 그러면 배제돼서 중과를 안 내고 뭐 매도를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파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시는 겁니다. 엑시트를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취득은 기술이라 그러고 매도는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매도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느긋하게 가지면 예술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갈아타기 하실 때 기회가 되신다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좋은 지역에다가 갈아타시고 또 다른 좋은 제2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주택에 관한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하실 만한 지역에 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네, 우선 비과세 요건 충족하신 후에 갈아타기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향후 투자처에 관해서는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그 덕소의 와부읍의 강변 혜태 아파트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덕수 와곡이요? 와부읍에 있는 와부읍. 강변 혜태 아파트. 네, 강변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혜태 아파트.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상속을 받았어요. 네,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거주는 안 해요. 네, 전세를 놓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좀 네, 향후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요. 네, 이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강변 혜태 아파트 제가 잘 모르는 곳인데요.
네. 덕소 예, 죄송합니다. 예, 덕소의 혜태 아파트 요거 맞으신 거죠? 없어요. 네, 네, 네. 예. 상속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거네요. 조금 되셨어요. 상속자. 예. 아, 그래요? 조금 되셨어요? 네. 자, 일단은 덕소라고 그랬고 덕소가 남양주잖아요. 네. 네, 남양주 와부읍입니다. 네. 예, 와부읍에 여기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죠. 네. 예. 역하고 가깝고요. 네, 역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또 아파트에서 이제 강이 보이고 그렇거든요. 예, 예, 강변이네요, 바로. 네, 네. 강변이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강변 혜태 아파트. 99년식이네요. 네, 네, 네. 예, 99년이고 세대수가 309세대입니다. 네. 예, 위치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강변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냐 오르지 않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셨을 건데 네. 향후 가격 전망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나쁘진 않은데 네. 네. 만약에 저라면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매도를 하고 나서 만약에 보유 자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보다는 더 좋은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예, 저라면 이제 매도를 가급적이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예, 만약에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아파트가 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네. 사업성이 좀 보인다. 이 사업성이 나온다. 네. 그러면 보유를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서울 지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보유를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성도 굉장히 좀 나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원체 높아서. 네. 자,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뒤로 후순위로 많이 밀린단 말입니다. 아직 네. 서울에 30년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일기 신도시도 아직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바람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 정도의 이 갈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그 외의 수도권 지역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게 많이 바람이 불 텐데요. 그러기까지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시간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자, 예. 제가 이 강변 혜태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살기에는 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넘겨드리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는 매도를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가급적이면 서울 지역에 네.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제가 굉장히 좋은 답변을 원래 드리는 편이고 드리고 싶은데요. 더 좋은 투자를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것 같아서 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는 언제든지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점점 금방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서울도 지금 막 그 전망이 안 좋아서 예. 그걸 다시 투자하기에는 서울도 그러니까 기다려야 지금이 되지 기회인 않을까요? 겁니다. 네. 지금이 그래서 기회인 겁니다, 시청자님. 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 많이 오르고 지금 현재 정체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남양주의 아파트가 안 오르다가 많이 올랐어요.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서울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가까워진 상태예요. 예전 같으면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서울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이 줄어들어서 지금 서울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시청자님의 아파트가 매도가 된다면 만약에 매도가 된다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로 갈아타기에는 하나 더 투자를 하기에는 적기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매도를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매도를 하시기 전에 꼭 세무사님하고 네. 우리 세금에 대한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진행드리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02-2638-3970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 24평을 전세 임대 중이고 네, 또 분당구 야탑동 장미현대 23평은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두 네.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풍납동의 한강 극동 아파트 24평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고 또 네. 분당구의 장미 현대 아파트 23평 또 가지고 네.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지금 향후 전망 이 아파트 두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한 20억 가지고 계시네요. 아. 예, 극동 아파트죠. 시티 네, 극동. 둘 다 거주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줄 아예 안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야탑에 이제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네. 매화마을이면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잖아요. 매화마을 아니고 장미현대 아파트입니다. 장미현대요. 네네. 바로 옆에 있죠. 네네. 예, 장미현대 아파트. 네. 그리고 극동입니다. 네. 시티 극동이죠. 한강극동 아파트. 예, 한강 극동 아파트. 네. 20평대를 두 개 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네. 둘 다 뭐 가격이 거의 뭐 한 9억대 육박을 하죠. 네네. 예,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시청자님은 그러면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거주는 따로 다른 곳에 거주 중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예. 그러면 총 주택이 세 채시네요? 두 채입니다. 두 채세요? 그러면 거주는 지금 임대로 거주를 네.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예, 임대하고 계시고 왜 한번 들어가서 거주하시지 않고 굳이 또 다른 데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일단 이 두 아파트는 투자로 샀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확신이 안 서서 언제 거주를- 투자를 하셨어요? 한강극동은 2018년에 매수했고 예. 야탑동 장미연대는 2016년에 매수했는데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입주를 못합니다. 예, 입주 못하죠. 임대사업자 네. 등록했고 기간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예, 2018년에. 근데 되게 투자를 좀 잘 하셨어요. 예. 예, 좋은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하셨고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네. 매도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큰 뭐 특별히 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면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채 모두요. 올해 한강극동 같은 경우 올해 보유해도 되면 예. 입주를 좀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그렇습니까? 되고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이 한강극동 있잖아요. 네. 상생 임대인으로 만드세요, 일단. 이번에 예. 5% 인상해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준비하고 상생 임대인 있는데,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요 장미현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장미현대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예. 우리가 2018년이면 우리 아무래도 2년 거주 요건에 걸려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일단 그 거주 요건을 푸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나중에 뭐를 먼저 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미현대를 먼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얘를 네. 일단 비과세를 만들어 놔야지 예. 팔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상생 임대인이 되셨으니까 네. 아무 고민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정 돈이 필요하다. 그때 네. 한번 고민하시는 거지 지금 향후 전망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가격이 크게 뭐 떨어질 아파트도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이 지나가게 되고 만약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고 한다 그러면 다시 또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두 채 다 보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쭉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부동산 투자에서는 비과세 요건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좀 요건 채우고 난 이후에 다시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투자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세 채 보유 중인데요. 네, 거주는 화성시 송산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 자녀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네. 한 3, 4년 뒤에 다 정리하고 나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좀 상담을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세 채나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네네. 지금 거주는 화성시 송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자녀 네네. 교육 문제로 3, 4년 뒤에 또 이주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보신 지역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평촌 쪽이나 아니면 그냥 서울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평촌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평촌 지역 살펴보고 계시고 네, 이 네네. 지역 분위기 괜찮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셨습니다. 네.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네네. 예, 이 세 채가 지금 어디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인천 저기 송도의 옥년동에 풍림아파트. 풍림 아파트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원주시 명륜동에 원주예요. 성원아파트. 네네. 예. 그 명륜동에 성원아파트라고 24평짜리 또 갖고 있고요. 예. 네, 그 지금 거주 중인 데가 화성시 그 송산의 새돌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아파트인가요? 네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예. 그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를 때 예. 그때 조금 여유자금이 있었어가지고 예. 그때 투자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발품을 팔아서 보다가 이제 금액에 맞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인천 풍림 아파트하고 원주의 성원 아파트를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투자는 좀 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르기 전에 네.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네. 예, 좀 오르기 전에 투자를 하셨으면 최소한 뭐 1억에서 2억 정도는 버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원주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호재가 있나요? 그 주변에 지금 재개발 들어가려고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규모가 크게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아마 예, 예. 이동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전세나 그런 쪽에서 아마 조금.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원주도 지금 최근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네네. 예, 상승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예, 예. 자체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오를 만큼 올랐다. 네네. 오를 만큼 올랐다 생각이 들고요. 인천 송도 지역도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이 송도 지역도 가격이 많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현재 정체 상황이고요. 네네. 앞으로도 향후 한 몇 년 정도는 제가 앞전에 시청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이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네. 공급이 워낙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 무시를 못해요. 진짜로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를 원래 부동산은 사놓으면 정리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다른 투자를 하실 이유가 없을 때 네네. 투자할 곳이 없을 때 이제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봤을 때 한 몇 년 정도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네. 지금쯤은 한번 갈아타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엑시트를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엑시트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리 하시고 다른 네네. 제2의 투자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다시 오실 곳을 생각한 게 이제 평촌이잖아요. 네네. 평촌. 이 평촌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은 썩 좋지는 않아요. 네네. 평촌도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잡혀 있거든요. 네네. 공급이 잡혀 있다 보니까 평촌이 조금 일찍 가격이 조금 주춤주춤해졌어요. 네네. 다른 곳들보다도. 자, 그렇다는 네네. 말은 뭐냐면 이미 많이 올랐는 상황에서 지금 주춤주춤 약간 내려왔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더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좀 내려갈 확률은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저점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저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이라도 만약에 매도를 해서 보유자금을 확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네네. 평촌으로 바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아, 네네. 예, 평촌으로 바로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지금 갈아타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아요.
아, 네. 예, 뭐 인천이나 아니면 원주나 지금 많이 올랐을 때 네네. 평촌하고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두 채를 정리하셔가지고 갭이 줄어들었을 때 네네. 갈아타시기가 제일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예. 평촌에도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의 이슈는 불겠지만 어제도 발표가 났지만 2024년이 되어야 마스터 플랜을 잡는다고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이때 갈아타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굉장히 좀 향후에 뭐 한 5년, 10년 정도 지나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쯤 갈아타기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살펴보시고 고민되시는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324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김포 풍무 한화 유로 아파트 매도 후 여주와 이천, 광주 일대 아파트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보신 지역들 전망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문자 사연 주신 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한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광주 그리고 이천, 여주 쪽으로 매도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투자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은 도심에 공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만약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다시 한다 그러면 서울이 가장 먼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이 만약에 상승을 하는데 그 다음에 상승할 지역은 어딜 것 같습니까? 바로 지방의 광역시들이나 아니면 서울 인근 지역에 있는 수도권이 가장 두 번째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야지 또 규제로 묶여야지 다른 지역들로 이렇게 풍선 효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급이 없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분 수준으로 지금 다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한 차례. 그러면 2급지보다 3급지가 먼저 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오르더라도 2급지가 먼저 오르고 3급지가 오를 것이고 지금 현재는 1, 2, 3급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다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이 오르고 또 김포가 오르고 그 다음에 광주, 이천, 여주가 오를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김포를 매도를 하고 만약에 광주나 인천이나 이천이나 여주로 가신다 그러면 아마 세월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래도 만약에 서울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외곽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 김포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외곽 지역을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금의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향후에 우리가 주택 정책의 기조를 봤을 때 서울 도심에 공급을 많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는 땅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재개발 쪽에다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상황을 본 다음에 만약에 매도를 하고 자금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 상황에서 외곽 쪽으로 투자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더 향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든지 이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도심 쪽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금 상황에 맞춘 자세한 상담은 다시 연락 주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을 촉진시켜서 향후 5년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270만 원 공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장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담긴 이런 대책이 나오나 했는데, 근데 뭐 좀 약간 속빈강정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좀 발빠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크게 기대했던 부분들하고는 좀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눈치를 아직까지도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 정권이 교체가 될 때까지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주택이 없으신 분들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억울하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서 시장 상황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탄생할 때 기조를 가졌던 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 중심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더 시장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조금 더 주거의 사다리를 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발표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키우고 부담을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잡았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정부 정책이 나왔는 만큼 그 정책에 나와 있는 그 보도 자료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방향을 잡았고요. 첫 번째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두 번째가 주거 환경을 혁신하고 안전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또 세 번째는 공급이 굉장히 문제죠. 공급의 시차를 단축해서 좀 더 빨리 공급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주거 사다리 복원 그리고 주택 품질 제고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는 방송인 만큼 이 부분은 투자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핫 이슈인 도심의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또 주거 환경은 어떻게 혁신을 시키고 안전을 강화할 것이냐, 또 공급 시차는 어떻게 단축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화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정비 사업을 많이 해제를 시키고 또 진행이 못 되도록 좀 막았었죠. 그 내용들 때문에, 그 이슈들 때문에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 서울 도심에 공급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게 또 유동성 공급과 맞물려 버려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악영향이 왔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에 5년간 전국적으로는 22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매년 한 2만 호 정도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다는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재건축이 진행이 좀 빨리빨리 돼줘야 되는데 이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도 지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완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겠다라는 내용이고, 그와 동시에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이 굉장히 좀 상향 조정이 되어서 2018년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하향화시키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규제를 좀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도심복합사업이라고 있었죠. 이 공공이 진행하는 도심복합사업이었는데요. 법 제도를 정비를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복합 사업을 만들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지자체 공모를 착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수도권에 공급을 좀 더 많이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공급을 확대시켜준다고 하니까 물론 주택시장 가격은 향후에는 안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좀 더 많아질 것이다. 폭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거 환경 혁신 안정 방안인데요.
크게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택지 15만 원을 신규로 발굴하겠다. 신규 택지는 그렇습니다. 도심에는 서울 도심에는 공급할 곳이 없습니다. 그 외곽 지역에다가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땅을 가지신 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GTX 우리 A 노선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이죠.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B, C 노선도 주변에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가지 들어있는 게 뭐냐면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연말까지 지정을 해서 이 임기 내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2024년 2년 뒤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쓰라린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대응 이번에 물난리가 났었죠. 그로 인해서 재취약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방안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로 공급시차 단축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까지 뭐 심의 같은 것들이 다 일일이 분리되어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 심의를 이용을 해서 통합 심의를 하기 때문에 민간 정비 사업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속 통합 사업이 이런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신규 택지, 만약에 신규 택지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요거에 그런 거 없이 구역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빨리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차도 굉장히 단축시킨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주거 사다리 복원 그리고 주택 품질의 제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 5년 동안 270만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서울에만 일단 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50만 원.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이거에 인허가 물량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는 겁니다. 5년 이내에 공급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공급 계획을 잡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5년 동안도 서울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좀 안정화 아니면 좀 상향 쪽으로 기조를 틀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자, 수도권의 총 158만 호, 지방 대도시에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 광역시급 정도 되겠죠. 여기에 5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형태의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좀 감소를 시켜놨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서 서울시라는 이 서울의 우리 수도의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향상이 되고 이를 핵심적인 도시가 될 텐데 그걸 막아나버렸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서울의 세계적인 경쟁력도 좀 하향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틀어가지고 서울에서는 이제 앞으로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다. 경기 인천에는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 등으로 4만 호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이제 구도심을 좀 살리겠다는 내용이죠.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정도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또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서울이죠. 이 서울의 신속 통합기에 여기다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속 통합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이 신속 통합만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보이는 역세권이 보이죠. 이 역세권 지역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속 통합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 왜냐하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한 채 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남들보다 비싸게 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 통합보다는 차라리 역세권에 우리가 만약에 뭐 신축을 한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고, 역세권에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된다, 서울 중심지의 도심에 역과 가까운 위치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도 굉장히 한 차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정부 정책 기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심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역세권 지역에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